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로 접근을 해왔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의 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객관적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랑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을 반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기도 하면서 발상의 전환이 막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생소한 생각하는 힘이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도 막 생각을 반대로 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그분들한테서 심리학적으로 이런 게 이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인생의 잭팟을 터뜨리고도 남을 생각을 반대로 하는 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구독부터 부탁드릴게요. 취소할 필요가 없도록 해드릴게요. 사람은 감정과 생각에 참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육아를 하고 있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한 이러한 환경이 마냥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힘들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한 이러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생각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경우도 많죠.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저런 잡생각이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생각이 막 정리 안 된 채로 머릿속에 자기 멋대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막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게 생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은 생각, 감정은 감정, 행동은 행동 이런 식으로 언어를 가지고 범주화를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생각과 감정, 행동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감정만 딱 느끼는 게 아니죠. 생각도 막 같이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는다든지 수습하려고 막 어디를 간다든지 불안하니까 한시도 막 가만히 못 있고 그래요. 생각, 감정, 행동이 다 동시에 얽혀서 공존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머릿속에 시험을 막 못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볼게요. 이럴 때 그냥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 덩그러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초조함, 긴장감, 절망감, 불안 뭐 이러한 감정들이 그 생각이랑 같이 동시에 올라오죠. 그러면서 막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 행동에 집중을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막 방해해요.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걸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후회가 밀려오고 그럼 또 후회하는데 에너지랑 시간을 쓰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식 사고로 접근을 해왔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치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을 해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배워왔어요. 또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뇌가 고통을 피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한 감정, 걱정하는 생각 이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의 뇌가 고통이라고 판단하고 이걸 피하려는 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런 문제 해결식 접근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의 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객관적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랑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식 접근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물리학 같은 데서 보면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그 작동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 밖의 세상과 우리의 내면 세계의 이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심리학에서 유명한 흰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흰곰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저랑 잠시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멈추시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 흰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고 영상을 많이 봤던 흰곰을 떠올리셔도 되고 북극곰을 떠올리셔도 되고 뭐든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세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반대로 1분 동안 또 유튜브를 잠시 멈춰주시고 방금 떠올렸던 흰곰을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 단 한 번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흰곰을 안 떠올리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아무도 흰곰을 안 떠올리는 걸 성공하신 분이 없다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사고 체계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세상은 작동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최적화된 이 사고 습관을 자기 내면 세계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근데 당연하죠.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평소와 반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반대로 하는 힘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안을 좀 덜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생각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이러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 몸 안에서 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용하려는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연애, 인간관계, 사회생활, 자아성찰,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 그리고 나의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 이게 되잖아요? 그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나의 생활 습관이 변하게 되고요.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한정된 에너지를 내가 낭비하지 않고요. 집중해야 할 곳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서가는 사람들의 자기 객관화 내지는 자기 수용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랑 동시에 내가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앞으로 제 채널에 올라오는 자아성찰과 관련된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고두고 필요한 지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Images, they were flashing outside, and I can see the glint in your eyes. We had all the fire, but oh, we had no money, and oh, it was a glorious time. We were free with the feelings that were